해설이 좀 많죠. 69번. 그래서 이 강의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문제 풀어보셨잖아요. 그죠? 강의 들었죠? 미흡한 부분은 해설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문제 지문과 해설을 10번만 읽으시면 몇 점? 75점은 그냥 나옵니다. 보장해드릴 테니까 10번을 딱 읽으세요. 그럼 75점 나와요. 그 나중에 우리 이런 마무리 자료라는 게 또 따로 그거 10번 읽으시면 85점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맞을 필요가 없다 싶으신 분들은 이것만 보셔도 돼요. 하지만 하여튼 10번 이상 딱 보시면 원하는 점수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365조 일괄경매권은 뭐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서 건물이 축조가 돼야 되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서 건물이 지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 그 건물이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제3자가 축조했지만 저당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게 됐거나 이 두 가지 경우에 그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지만 토지와 함께 건물도 경매할 수 있죠. 이때 토지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만 건물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기억 틀렸죠? 니은 자, 저당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관한 지상권 따위를 설정받은 제3자가 건물을 지었지만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때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되죠. 반면에 디귿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지었지만 그 건물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죠.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오는 것은 니은 디귿 두 개가 되겠죠. 일괄경매권 조심하세요. 잘 나옵니다. 자, 366조 법정사건은 뭐 여러 번 했죠. 토지와 건물 일괄경매와는 달리 토지와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라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야 되고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됨으로써 토지 건물의 소유가 달라져야 되죠. 자, 이때 기억.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어도 되고 무허가 건물이어도 법정사건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정사건은 유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죠. 다만 그 액수는 나중에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료액이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료 연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하지만 일단 결정이 되면 결정의 효과는 소급한다 그랬죠. 따라서 2년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소멸 청구를 계산할 때 지료에 관한 결정, 예컨대 재판에 의한 경우 판결 확정 후 2년 연체뿐만이 아니고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니은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해서 협의한 사실 또는 법원에서 결정된 사실이 없대요. 없다면 지료 지급 연체가 있을 수 없지요. 즉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소멸 청구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이건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황을 빨리 파악하셔야 돼. 갑소유 땅이 있고요. 을소유 건물이 있는데 우리 땅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경매가 된 거예요, 이 건물이. 당연히 병은 지상권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죠. 지금은 이런 그림입니다. 갑소유 땅에 우리 건물을 갖고 있고 우리 땅에 대해서 법정사건을 갖고 있는데 그 을로부터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저 병은 건물 소유권도 지상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죠. 언제?
경락대금 완납한 때.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질문이 되겠죠. 답은 5번. 71번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채권이 결산기까지 증감 변동하다가 결산기에 확정이 되는 게 근저당권이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불특정성과 부종성의 완화, 이걸 특징으로 하죠. 자, 문제가 채권 최고액이란 걸 미리 정해야 되는데 나중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문제죠. 최고액이 1억이고 확정된 채권액이 1억 3천인 경우 채무자는 전부 변제해야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채무자는. 반면에 물상보증인이나 재산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1번 물상보증인은 확정된 채권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때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자, 2번 이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그때까지 채권을 확정지을 수 있고요. 3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은 언제 확정되는가? 경락대금 완납한 때죠. 경매 신청 시간이나 경락대금 완납한 때죠.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신청시고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락대금 완납한 때입니다. 자, 4번 채권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요. 보통 저당권으로 바뀌고 채권은 더 이상 증감 변동하지 않죠. 따라서 채권 확정 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질 않아요. 후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담보되질 않아. 그런데 이렇게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대해서 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연체이자는 최고액 범위 내라면 여전히 담보됩니다. 그럼 확정 후 발생하는 원본 채권만 담보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1번이 옳은 지문이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4번 틀렸죠. 자, 그럼 5번은 근저당권의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를 누가 대신 갚거나 또는 채권 일부가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의 일부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이 확정되기 전 채권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그 근저당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5번도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지문입니다.